안녕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길을 찾는 남자 문길남입니다. 요즘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건설 환경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래 나름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장을 확장하고 싶고 또 사무실이나 또는 큰 건물을 또 만들고 싶지만 더 가지고 싶지만 누구한테 맡길 데도 없고 또 고민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저는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사업도 크게 하고 있지만 건설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 한두 명을 또 채용해서 또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직급을 주고 뭐 공사를 맡기지만 그분도 한정되어 있는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기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그리고 준공과 유지 관리 단계가 운영 단계까지 이래 쭉 가는데 상당히 롱타임입니다. 이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파트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특히 서울의 재건축 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가보면 특히 비전문가들이 조합장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현장이 굴러가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설계사무소만 잘 초이스하고 좋은 건축가를 만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건설 전문가인 제가 봐서는 그거는 정말 큰 오판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아무리 경험이 많은 건축가가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설계 도서에서 표현되는 거는 약 한 75%에서 80%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다양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관여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완벽한 설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 등을 지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과 협의도 하고 또 같이 스터디도 하면서 공사를 했지만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도서의 아웃풋은 생각보다 그래 퀄리티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리콰이어먼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를 잘 선정했다 하더라도 그 건설회사가 완벽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건설회사에서 나오는 현장소장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장소장은 예전의 현장소장처럼 권한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의 모든 권한은 본사에서 거진 다 쥐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현장소장 어떻게 보면 동네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특히 안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사고 안 나도록 하는 그런 관리, 그리고 품질 관리, 그리고 또 본사에서 발주해주는 그 업체를 데리고 일을 하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지 정말로 앞서가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건축주를 위해서 더 나은 품질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까지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PM 또는 CM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CM은 무엇의 약자인가 하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 해가지고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운영까지 다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그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자문역을 하면서 지인이 화장품 회사 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 회장님이 사당동에 아주 큰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서 저한테 도면을 보여주면서 좀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 자문을 구하고 나름대로 좀 체크도 해주고 그러면서 작년이었습니다. 공사 철거까지 다 했죠. 공사할 준비가 다 됐죠. 일단은 내 생각에는 공사는 좀 홀딩하는 것이 좋겠다. 홀딩해서 지금 자재값이 너무나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오르기 때문에 홀딩하고 난 다음에
좀 이 오르는 것이 좀 떨어지고 세월 지나고 2, 3년 지나면 떨어질 테니까 항상 이래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떨어질 테니까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래 조언을 해줬습니다. 물론 그 회장님은 그렇게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잘한 것이죠. 만약에 했더라면 20, 30%의 투자비는 더 투자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이래 조언해 주는데 도면을 보면 참 물류센터를 많이 지은 설계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의 서라브 지붕층의 서라브 면적은 한 80m에 70m 이래 가로 세로 이 정도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나? 그냥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평평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적재하중부터 해가지고 또 물이 제때제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옥상층은 주차장으로 안 할 경우에는 이래 슬럼프를 줘야 됩니다. 슬럼프를 줘야 물 자체가 이래 자연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래 도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세월 지나면 그걸로 누수될 확률도 많고 여러 가지 물 고이는 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자가 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거 딱 하나지만 그런 것들이 수십 건, 수백 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돈이 되고 의사결정이 늦고 함으로 해가지고 투자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악우라하죠. 계속 건축주와 시공사와 계속 다툼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M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정말 적은 보수로 정말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인해서 CM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경부 고속철도 할 때 외국에서 CM사가 아마 왔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베텔인가 그 회사에서 미국의 베텔에서 와서 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인천공항 같은 큰 프로젝트도 CM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좀 작은 상가라도 지금 돈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CM에게 맡기고 하면 아주 저렴하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CM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가지시고 정말로 주변에 좋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건축주나 발주처가 있으면 좋은 CM 회사를 소개시켜 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사업하고 그들이 앞으로 더욱 좋은 일을 만드는데 좋은 파트너로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CM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질수록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근데 정말 아는 전문가, 모르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그런 전문가가 파트너가 되면 정말 사업에 큰 변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늦은 밤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